어젯밤 많은 사람들을 잠 못 들게 한 울산 아파트 화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15시간 40분의 긴 악몽이었습니다. 어젯밤 11시를 조금 넘겨 3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는데요. 단숨에 건물 전체를 삼킨 이 불길은 2시간 만인 새벽 1시쯤 잡히는가 했지만 다시 살아나기를 거듭하다 오늘 오후 2시 50분이 되어서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역시 가장 걱정했던 것은 인명피해였는데요. 93명이 병원에 실려가긴 했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 먼저 15시간 넘도록 긴박하게 이어진 화재 상황부터 강나연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엄청 큰 소리가 들리길래 놀래서 커튼을 걷어보니까 밖에가 이미 불바다처럼 그렇게 돼 있었어요. 연휴를 앞두고 대부분 잠자리에 들었을 늦은 밤. 33층짜리 127세대가 사는 아파트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은 바깥 벽을 타고 113m 높이 꼭대기까지 치솟았습니다. 울산에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종일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30분 채 안 된 것 같아요. 꼭대기까지 완전. 신고 5분 만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건물을 휘감은 불길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비상구로 위로 올라가시는 분도 있었고. 강한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 날아간 불씨는 대형마트를 비롯해 인근 건물로도 옮겨 붙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보니까 불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불꽃처럼 주변에 흩어지면서 좀 큰 불이 옆에 건물로 옮겨가더니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히기 시작했지만 곳곳에 숨어있던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불 안으로 밤을 지새고 아침이 왔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소방 헬기가 투입됐습니다. 불이 나고 13시간 뒤 불길을 잡아 더 이상 커질 우려가 없는 초진 상태가 됐고 그로부터 2시간이 더 지나서야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15시간 40분 만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이렇게 큰 불이 무섭게 또 오래 이어졌지만 다행히 목숨을 잃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불이 났다고 알리는 비상벨도 늦게 울렸는데 그 속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불을 펴서 아이를 받아낸 주민, 또 33층부터 주민을 업고 뛰어내려간 소방관까지 불길에 휩싸인 아파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지성 기자가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자정에 가까워진 시간, 불기둥이 치솟기 직전까지 아파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불이 났는지도 몰랐습니다. 이거 자고 있었거든요. 저희 딸이 깨워 살아서 몰랐어요. 비상벨은 화재가 나고 30분 정도 지나서야 울렸습니다. 화재가 났다고 경고하는 방송이 나왔으면 당연히 누구라도 대피를 일찍 하겠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사람들은 서둘러 계단을 타고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어쩔 줄 몰라 허둥지둥 헤맬 수도 있었지만 주위를 돌아본 주민도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어린아이부터 먼저 챙겼습니다. 에어매트가 없는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우리가 28층에 그 피난층이 있어가 그다음 29층, 30층은 작은 창문으로 해가 아기부터 먼저 우리가 밑에서 이불로 피가 받고 그다음 어른도 이래 받고 15층에 사는 허모 씨는 불이 난 사실을 알자마자 같은 층 이웃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벨을 눌러가지고 사람들 나오라고 말씀드리고 허 씨 덕분에 이웃집 주민 7명은 무사히 아파트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웃이건 전화로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나가신 분들이 전화가 와서 어쨌든 바로 나와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비상구로. 주민들은 대피 과정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서로 독려하면서 천천히 내려갑시다. 괜찮습니다 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핸드폰에 불빛 비치는 거 서로 비춰가면서 의지하면서. 지난주 진행된 소방 훈련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소방 훈련하면 방화문이 닫혀 있고 계단으로 탈출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무작정 그냥 계단으로 갔습니다. 평소 비상계단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았던 것도 주민들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계단에 뭐가 있으면 치우를 아저씨께 저기 관리소에서 치우를 하시고 치워주셨고. 소방관들도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소방관 4명은 아파트 꼭대기 33층에 갇혀있던 주민 3명을 직접 업고 1층까지 대피시키기도 했습니다.
휴일을 앞둔 늦은 밤에 일어난 큰 불. 밖으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피난 공간이 마련된 15층과 28층, 옥상 등지로 피신했던 주민들 77명도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왜 이렇게 크게 불이 번졌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또 이런 불이 안 나도록 할 수도 있겠죠. 지금부터는 그 원인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불은 기존 다른 건물 화재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20층, 30층까지 불씨가 도깨비불처럼 튀어오르면서 옮겨 붙었는데요. 먼저 그 원인부터 김도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불이 난 3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는 울산 도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시청과 대형마트, 상업시설 등이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울산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불은 아파트 외벽을 타고 33층 꼭대기까지 번졌습니다. 건물 외벽에만 붙었던 불은 바람을 타고 건물 12층과 28층, 33층에 옮겨 붙은 뒤 다른 층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당시 건물을 휘감은 강한 바람이 주목됩니다. 불이 그렇게 빨리 번진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불이 이쪽으로 확 갑자기 커져 버리더라고요. 불이 난 주상복합 아파트는 주변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소방당국은 강한 바람이 고층 건물에 부딪히면서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정상 작동했지만 불이 이렇게 번져나가며 저장된 물이 바닥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외벽재인 알루미늄 복합 패널에 접착제 등이 화재 규모를 키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또 이렇게 영화에서나 보던 것처럼 건물 외벽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번진 것은 잘 타는 외장재를 썼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2010년 부산 해운대에 있는 38층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법을 고쳐서 높은 건물에는 이런 외장재를 못 쓰게 했는데 문제는 이번에 불난 울산 아파트를 포함해서 그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어서 안태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불길이 잡힌 뒤 화재 현장 주변입니다. 불타는 외장재가 떨어져 내리고 바닥은 온통 잔해로 뒤덮였습니다. 화재 당시 불길이 외벽을 타고 무섭게 타오르고 외장재들은 쉴 새 없이 떨어져 나가섭니다. 이번 화재 현장을 직접 조사한 전문가는 불에 잘 타는 외장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현장 확인했는데 알루미늄 복합 판넬 맞고요. 얇은 알루미늄 판의 뒤쪽에 폴리에틸렌, P. 건물 바깥쪽을 알루미늄 복합 패널로 시공했는데 그 안에 넣은 단열재가 폴리에틸렌이란 얘기입니다. 폴리에틸렌은 인화점이 섭씨 240도로 낮아서 불에 잘 탑니다. 화재 현장의 불꽃은 섭씨 1000도 안팎입니다. 게다가 이런 외장재들을 붙이기 위해 휘발성 물질인 본드를 써서 불이 확 타오른 것입니다. 콘크리트 벽과 외장재를 연결하는 틀 사이에 공기층까지 만들어지면서 불길을 키웠습니다. 알루미늄 자체가 일반 철재보다도 녹는 점이 낮고 또 불씨가 외장재 안으로 파고든 경우에는 파괴력이 더욱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폴리에틸렌을 넣은 알루미늄 패널은 2010년 부산 해운대 38층 주상복합 건물 우신 골드 스위트 화재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후 30층 이상 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외장재를 못 쓰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불이 난 건물은 2009년에 지어져 법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울산 화재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윤 기자. 지금은 현장이 좀 정리가 됐습니까? 네, 불은 모두 껐지만 여전히 현장은 아수라장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이 주상복합 건물의 앞쪽인데요. 상가가 있는 1층 앞에는 작은 광장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떨어진 패널과 유리창이 깨진 조각들, 창문틀 등이 바닥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낮에도 불이 붙은 패널들이 하늘에서 계속 떨어져서 강한 바람에 멀리까지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혹시나 또 이런 일이 있을까봐 이 일대를 통제했고 오후 5시부터 차량이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지나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얘기를 좀 해보죠. 처음 들어온 119 신고는 12층에서 연기가 난다는 거였죠. 그런데 윤 기자가 영상을 하나 입수해 보니 거기서 시작된 게 또 아닐 수도 있다고요.
네, 주민이 119에 신고하면서 지목한 곳이 바로 12층에 있는 에어컨실 실외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건물 3층 모습입니다. 3층 모서리 부분이 탔는데 까맣게 탄 부분이 위로 올라갈수록 부채꼴로 점점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3층 불이 위로 올라가면서 번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3층에서 불이 확 붙어서 순식간에 위로 올라갔다는 주민의 목격담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3층에는 주민이 살고 있지 않은 공용 공간으로 이뤄진 곳이라면서요. 그러면 여기서 왜 불이 났는지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층엔 독서실이나 헬스장 등 주민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영상을 보면 불이 시작된 곳이 놀이터가 있는 공터입니다. 주민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니 이곳은 놀이터 옆에 나무가 심어져 있던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불이 날 곳이 아닌데 불이 났다며 실화나 방화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불이 정확히 어디서 시작됐는지, 왜 불이 났는지는 더 조사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밝히기 위해서 경찰과 소방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오늘 1차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도혜 기자였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사망자는 없었지만 이번 불 제대로 끄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불기둥이 치솟는데 바람 때문에 소방헬기도 못 띄우고 약 70m까지 올라가는 사다리차도 울산에는 단 한 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초고층 사다리차 전국에 딱 10대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아파트 많은 나라에서 이래도 되나 싶죠. 이 내용은 강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이 높이 치솟아도 화재 현장에선 지켜보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외침만 이어졌습니다. 폭발하면 무섭다. 야, 어떡해 저게. 야, 저 어떡해. 야, 막 날린다. 강한 바람은 불이 순식간에 33층까지 올마북해했고 또 소방 헬기도 뜨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소방관들은 직접 건물 안으로 뛰어들며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아파트 안의 소방호스로 직접 불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나와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비상구로 했는데 소방서 아저씨들이 잘 안내해 주셨어요. 초고층 화재 진압에 필요한 70m짜리 소방 사다리차도 곧바로 동원될 수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온 사다리차 70m짜리 사다리차입니다. 울산 저희들은 52m입니다. 아파트 23층까지 올라가는 70m 높이의 소방 사다리차를 처음부터 동원할 수 있었다면 화재 진압 양상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고층 20층 위쪽으로는 물이 전혀 안 닿다. 그냥 사람들이 보고 저거 무슨 저걸 잡아야 되는데 하는데 그쪽에는 아예 물이 안 닿으니까. 부산에 사다리차를 요청한 이유는 70m짜리 사다리차가 전국에 단 10대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마저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6대가 몰려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 화재에선 초반 대피가 잘 이루어지면서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피층은 방화문으로 밀폐돼 화재에도 오래 견딜 수 있었고 주민들도 평소 훈련대로 방화문이 내려오면서 막힌 엘리베이터 대신 안전한 계단을 이용해 대피했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